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이 다 끝났습니다. 월요일 오전이고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9월 4주차입니다. 벌써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요. 이번 주말 동안 저는 사실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많은 걸 하지 못했습니다. 폭음에 대한 응당 죄를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도 나름 바쁘게 보냈는데요. 그래서 좀 다음 한 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진척도가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돼지가 좌지우지, 돼지 좌지우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간만에 코인 노래방을 갔는데요. 그래서 니네 동네 음악대장이 있잖아요. 얘들은 우리 동네 아니에요. 예, 저 세상에 계신 분인데 거의 이 세상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노래방을 가면 녹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 들어봐요. 어렸을 때 가수를 꿈꿔왔던 꿈나무였다고 할까요? 지금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냥 직딩인데요. 그래도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음악을 부르는 거예요. 음악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거의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노래인데요. 어우, 못 들어주겠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못 들어주겠다. 아무튼 예. 한 분이 메일로 좀 궁금하다고 해서요. 붙여넣어 봤습니다. 그냥 메일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냥 옛날에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좀 그런 꿈도 꿨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도 계속 취미생활로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지 그냥 평가해 주겠다. 자기도 노래를 잘한다. 예. 그러면 들어보셨으니까 메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들입니다. 예, 진짜 어이가 없는 분들인데요. 아직도 채널 열어놨더라고요. 제가 그 메시지를 보내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은 조금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니까 저런데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거를 떠나서요. 다른 리딩방이나 그런 것도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냥 같이 공부하면서 저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예. 굳이 저런 거에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정치, 경제, 시황 지도는 최근에는 조금 무덤덤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좀 막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갑자기 중국 협상단이 미국 농가 방문을 취소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다우랑 나스닥이 조금 하락하면서 끝났고 우리 야간 선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건 잠깐 충격이겠죠. 예, 설마 파국을 내지는 않겠죠. 예, 양쪽 다 그거는 원치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그냥 이슈가 레이징 된 거고요. 이거는 해결될 겁니다. 해결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 빠지더라도 이거는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참석하죠. 그래서 24일에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연설을 해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미증시랑 한증시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에 좀 꼬꾸라진 거 말고는 나름 나쁘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나스닥은 보합으로 끝났고요.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는 확실히 위치가 나스닥보다는 괜찮습니다. 나스닥보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의 진척도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었죠. 무슨 4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강하네요. 정말 강하네요.
조정이 올 때가 됐습니다. 진짜 예전이랑 판박이죠. 이때도 4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었어요. 4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횡보를 해줄 수 있어요. 횡보한 다음에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여기서 횡보하다가 실패해서 떨어졌어요. 뭐 일본 수출 규제라는 악재가 발생해서 잠깐 브레이크를 잡은 거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강력한 저항선을 못 넘었어요. 예,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이걸 넘어야 돼요. 저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파괴구가 헬릭 스미스, 매지온, 그리고 남북 경협이라고 봅니다. 돼지 열병은 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독일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조금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좋아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말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죠? 주의 마지막에 몰려있는 이 GDP 발표, 미국에. 이것도 엄청 나빠진다라고 나와요. 이러면, 제롬 파월 의장이 말했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50bp를 내리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시 투자자들이나 시장이 말을 하겠죠. 야,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근원 내구재 수주가 조금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또 다이버전스죠. 아무튼 이런 일정들을 잘 지켜보자고요.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면 9월 23일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파시험 인증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5G 관련 주들을 잠깐 들었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지금 5G는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접근한 종목입니다. 계속 오를 때는 섣불리 접근을 못하다가 이제는 조정을 보이면 들어가야지라고 하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력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바닥부터 올라오는 종목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닥에 있을 때 사기 힘들어요. 그걸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뭐 제가 DB 하이텍 살 때만 해도 다들 저 이거 왜 사지? 라고 했잖아요. 근데 벌써 20% 넘게 올랐죠. 9월 24일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개시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 페어플레이를 통한 성장 방안 모색이 진행되고요. 제51회 한일 경제인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거는 원래 5월에 진행하고자 했던 건데요. 이게 원래 7월에 진행하고자 했던 건가?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홀수월이었는데 일본 수출 규제가 발생하면서 연기가 됐어요. 취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연기가 됐고 이번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언가 좀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해요. 9월 25일은 BOJ는 일본은행입니다. 의사록을 공개한대요. 뭐 내일 왜 넣었지? 아무튼 달빛 조각사 미디어 간담회가 있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내놓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또 주식의 흐름을 봐야겠죠. 최근에 게임을 출시할 때 굉장히 큰 반등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플레이 위드라든가 뭐죠? 미스터 블루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26일에는 한국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이때 유동성에 대한 공급 발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27일은 유럽 종량학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에스모입니다. 에스모 종목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에스모라는 유럽 종량학회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HLB, 이수 앱지스 등 무언가 발표가 예상이 됩니다. 이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매도 포지션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보면서 사실 장을 가장 잘 예측했던 수단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측을 잘 못해도 계속 보긴 볼 거예요. 전 이거에 의존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차트를 분석한다, 또는 뭐 거래량은 뭐 못 속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그냥 돈은 못 속인다입니다. 주된 세력들이 움직이는 수단이 메인 권총이 공매도예요. 얘들은 공매도가 없으면 개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폐지하자라고 하는 건 저희 개미들의 욕심이에요, 사실.
근데 그게 너무 강력한 무기다 보니까 개인들이 아씨 공매도 좀 없애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제가 이때쯤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장이 올라갈 거다. 근데 여기 재밌는 움직임이 하나 있어요.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만약에 데이터에 훼손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 공매도 상환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했다가 상환을 하지 않으면서 공매도를 엄청 쳤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흐름인지 상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손이 좀 많이 가는 작업이라서 전 따로 나중에 해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매도 잔고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장은 올라갔다. 여러분 이거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 공매도 잔고가 올라갔다는 건 공매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쇼커브랭을 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간 코스피 매매 동향인데요. 제가 매일매일 당일을 보잖아요. 이제 한 주 동안 모아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이거 그냥 툭툭툭 체크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옮기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무튼 한 주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엄청 샀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간으로 모아보면요. 굉장히 당연한 흐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5위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시죠. 삼성전자, 코덱스 MSCI, 코덱스 200, 계속 봤죠, 우리가. 코덱스 200을 외국인이 계속 사고, 기관이 팔고, 타이거 MSCI,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샀어요, 외국인이. 저는 이 ETF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좀 어떻게든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매동들이. 삼성전기를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기를 산 게 공매도 상환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삼성전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힌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라서 상세히 모르겠어요. 자, 기관은 하이닉스를 많이 샀고요. 그래도 삼성전자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외국인 기관이 주도해서 샀기 때문에 그 증시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 이 돈 가진 애들이 어떻게 샀는지 한 주 동안 보시니까 아시겠죠. 아, 그래서 장이 상승했구나. 돼지가 열병에 걸려서 장이 상승한 게 아니에요. 단순 착시 효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상승하는 건 돼지열병이거든요. 삼성전자는 상승해봐야 2, 3%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돼지열병이 시장을 이끌고 있어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한걸 보시면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팔았어요. 여기선 좀 약간 분쟁이 있었네요. 기관이랑. 분쟁인지 뭐 물량 교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돈 많은 애들이라서 관계없어요. SK텔레콤, SK 시리즈를 다 팔았네요. 외국인이. 아마 이게 최태원 회장하고 싸우지 않았나. 뭐 아닙니다. 이마트가 계속 팔고 있죠. 아, 이마트 진짜 이마트 저기서 왠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기관은 저거 전부 다 금융투자 소행입니다. 금융투자의 매도치가 좀 많았나 봅니다. 이번 주에 MSCI를 둘 다 외국인한테 넘겼고 저거 두 개 빼면 뭐 선물 인버스 EX를 판 거는 뭐 샀다라고 봐야죠. 코덱스 200은 외국인이 사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판 거고 코덱스 200 토탈 리턴도 팔았네요. 인버스 말고는 다 상승 ETF죠. 아무튼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외국인이 KMW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HL 사이언스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일 겁니다. 이거는 건강식품 관련 종목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런 종목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진짜. 저렇게 오르는 게 진짜 잘 오르는 거거든요. KMW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런 좋은 종목 두 개를 계속 사고 있네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RFHIC도 이거는 KMW만큼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뭐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아, 제가 술을 줄여야겠습니다. 지금 뭐 종목을 생각하려고 하면 떠오르는 게 없네요. 솔리드, 예, 솔리드. 오이 파라다이스는 양매수였죠. 파라다이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기관이 샀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셀트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이나 이건 일본 수출 규제 반사이익 관련주입니다.
CJ ENM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비슷한 이유일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산 겁니다. 파라다이스는 음, 제가 하지 않은 종목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이것도 시장을 올리기 위해 샀다라고 볼 수 있죠. 판걸 보시면 이제 헬릭 스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건 뭐 둘이 물량을 교환한 거니까. 근데 헬릭 스미스가 양매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헬릭 스미스가 별로 안 좋았죠. 이거는 이제 슬슬 발표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욱 커질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뉴스에 막 민감해질 겁니다. 갑자기 뭐 이상한 언론사에서 또 막 이상한 악재가 뜰 거예요. 뭐 발표 예정일이 늦어져 뭐 막 헛소리 할 겁니다. 잘 보세요. 그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한 스탑로스는 생명이겠죠. 메디톡스도 그렇고. 아난티 데아티아이는 외국인을 빙자한 그냥 코리안 몬스터 같은 놈들이 판 겁니다. 어디 외국인이, 저는 이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무슨 외국인이 대북주를 사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관도 대북주를 사는 게 이상한 겁니다. 자기들만의 돈으로 사는 건 좋은데 개인 투자자의 돈을 투자받아서 대북주를 산다는 건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울고 먹으면 이거 재미없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한테 돈 투자해서 전화해서 실적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했는데 대북주입니다. 이제 북한이랑 회담할 거니까 오를 거예요. 엥? 이거 황교안 테마주인데요. 황교안 씨가 머리를 밀었어요. 그러니까 상승할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살인 납니다. 진짜. 기관이 판 거는 올리패스는 신규 상장주라서 엄청 많이 팔았네요.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됐는데 매도 1위에 떠 있는 건 어마무시하게 팔았다는 겁니다. 헬릭 스미스, 에코프로 BM, KMW는 오르지 못한 이유가 이런 거죠. 예.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행보죠. 라닉스도 신규 상장주니까 판 겁니다. 자, 야간 선물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저 타이밍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놈의 농가 방문 취소가 됐다고. 그 다음에 원 달러는요. 한 주 동안은 좀 반등을 보였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1200원까지 다시 언제 왔습니다. 저는 1180원 중반에서 1190원 사이에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컸어요. 이건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협화음 때문이었겠습니다. WTI 오일은 엄청 상승했다 떨어진 아주 그냥 다이나믹한 한 주였어요. 지금 이 정도면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어떻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켜보시죠. 예. 무조건 기름값은 계속 트래킹 해야 됩니다. iShare MSCI는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BDI 지수인데요. BDI 지수는 많이 떨어졌어요. 이러면 유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상하네요. 펜옵션이 하락을 좀 많이 했겠습니다. 한 주 동안. 펜옵션도 같이 지켜보세요. 이 종목이랑 이상하게 커플링 되어 있는 ETF 같은 종목입니다. 디램 익스체인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떨어지다가 약간 보합권에 오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디램같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전자랑 하이닉스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예측해 보건데 디램 값이 올라갈 거라고 베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10년물과 2년물은요. 이게 일단은 다시 재역전된 상태인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지켜보셔야 됩니다. 10년물과 3개월물은 역전할 뻔 하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역전돼 있던 게 오랜만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이긴 해요. 자, 이게 변함이 없어요, 이건.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딱 상승하기 시작하면 지켜보셔야겠죠. 테드 스프레드는 그냥 와리가리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계속 와리가리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이걸 계속 봐야 되나 싶긴 합니다. 큰 변화가 있으면 봐야 되는데 변화가 없이 횡보만 하니까 붙여놓는 이유가 없어요. 외신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Central Bank Speakers, 예, 이제 중앙은행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 number of federal officials,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셀럽들이 많은 얘기를 할 거다 이번 주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5bp를 내리고
50bp를 내리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여기 있습니다. 뭐 찰스 에반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구재 수주, 듀어러블 구스라고 하면 내구재입니다. 내구재 발표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때 help give investors fresh insight. 그러니까 새로운 좀 인사이트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US monetary policy.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금융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거다. 트레이드 텐션. 이거는 뭐 지난주 마지막 쯤에 발생한 이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complete deal, 그러니까 완벽한 딜을 원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partial deal, 그러니까 뭐 부분적인 거, 뭐 농산물 사줄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완료하고 싶다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협상의 기본이에요. 협상의 기본은 많은 걸 제시하고 조금이라도 가져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농산물만 사주시면 돼요라고 하면 얘들이 지적 재산권 협의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애티튜드인 거지 뭐 시리어스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2020 Presidential Election, 그러니까 자기 선거 전까지 뭐 빨리 안 해도 된다, 그 이후에 해도 된다, 약간 이런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으름장 놓고 있는 겁니다. 그냥 협상의 기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브렉시트는 이제 뭐 됐습니다. 예. 지금 영국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대요. 존슨이 뭐 불법 행위가 있었나, 약간 이런 걸 manifold him recall, 뭐 challenge his plan. 그러니까 지금 보리스 존슨은 하드 브렉시트에 찬성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기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이게 왜 4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PMI 와치, 이거는 드라기 총재가 ECB에서 금리도 내리고 유동성 장세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저는 의아했던 발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유로존 거버먼트라고 하잖아요. 유로존에 있는 정부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지금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 장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들이 그 기준 시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뭐랄까, 어떤 시점으로 딱 정확히 찍으면 그 찍은 시점쯤 되면 막 그런 증시나 경제가 출렁출렁했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 시점이 지나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표로 그런 식의 기준으로 하니까 장세가 너무 변동이 크더라. 그래서 지금 지표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표가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금리 인하를 유지하겠다,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중반까지 금리 인하 할 거야. 지금 우리가 0% 금리를 했는데 이건 내년 7월까지 할 거야 라고 하면 7월 이후에는 제로금리가 아니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바삐 움직이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구나, 돈을 빼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주가라든가 이런 게 출렁출렁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좀 패단이 있으니까 이 드라기 총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하겠다,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계속 이런 게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를 계속 해놓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파격적으로 바꾼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집중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뭐 그냥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거 외에 정부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urge the Eurozone government to step up spending. 그러니까 너네들 지출을 늘려야 된다. 니들이 만약에 경제 성장의 극대화를 맛보고 싶다면 지출을 늘려라 라고 ECB가 유로의 정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이런 사례가 많이 없거든요. 뭐 그런 거죠.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를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들으세요. 좀 양적 완화를 하려고 하니까 좀 정책으로 좀 뒷받침 좀 해달라. 지금 트럼프가 그 파월 의장한테 맨날 압박하잖아요. 진짜 얘 놀고 있다, 양아치다, 적이다, 그 중국보다 더 큰 적이다, 금리 인하 빨리 해라. 이거 월권입니다. 월권. 서로 침범하면 안 되는 구역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저러면 안 되는데 파월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저 정치적인 놈,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쟤들도 별반 차이는 없어요. ECB랑 정부는 다른 겁니다. 근데 ECB의 총재가, 드라기 총재가
정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정부들이 예서 들어가기 예서 이러면서 할까요? 근데 무언가 자극제는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급하다. 유로존은 무언가 급하다. 빨리빨리 경기 부양을 시키지 않으면 무언가 내관이 터진다. 뭐 이런 걸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좀 얘기가 길었네요. 내신입니다. 내신은 이제 스프링클러 창문 없어 불 키웠다. 제일평화시장 화재 16시간 만에 진화. 이게 주말 동안 나쁜 뉴스가 떴는데요. 뭐 피해자가 많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로 지적한 게 스프링쿨러 창문이 없어서 불을 키웠답니다. 스프링쿨러가 쿨러가 뭐죠? 스프링쿨러. 아무튼 스프링쿨러인데 나노메딕스, 그 다음에 파라텍 이런 종목들이 스프링쿨러 관련주예요. 잠깐 반등 줄 수 있겠죠. 근데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커진 종목이라 이게 또 약간 불을 부을 수 있어요. 불을 붙는 건 뭐죠? 그건 뭐죠? 기름을 붓는 겁니다. 네, 제가 아직 병이 덜 나았네요. 소주성 대안카드로 민부론 꺼낸 한국당. 민부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아시죠? 그거를 약간 모티베이션 한 단어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슬슬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저희는 이제 정치 테마주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 문 대통령 한일 관계가 한미 관계에 영향 미쳐서는 안 돼. 한일 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지소미아 종료도 했고. 그러니까 별로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이게 지금 미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가서 만날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할지 보시죠. 황티브 잡스의 소득 5만 달러 비전에 여당이 이명박근혜의 환생. 황티브 잡스. 아, 황티브 잡스라. 이게 지금 약간 삭발을 하셨잖아요. 삭발을 하셔가지고 약간 좀 흰머리도 있으시니까 약간 스티브 잡스랑 비슷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황티브 잡스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예, 황티브 잡스 좋습니다. 오, 뭐 여당에서는 뭐 무덤에 있는 애덤 스미스가 뭐 통곡할 노릇이라고 국부론. 아무튼 총선이 다가오는 게 물씬 느껴집니다. 4대 보험료 급등 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이거 보면 급등이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좀 자극제이고요. 한마디로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가 계속 정책을 드라이브 했는데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세금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유리지갑만 털어가는 거죠.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세금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빨리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예. 월급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이런 거에 좀 자극 받으시고 투자로 돈을 벌 궁리를 합시다. 우리는 경제 전문가 절반이 리만 사태급 위기 가능성. 이거 되게 당연한 말 했어요. 이 기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절반은 그럴 일 없음이라고 했고 절반은 경제 위기가 온다. 언제? 내년 말. 내년 말. 왜 내년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삼척 동자도 알만한 얘기입니다.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되면 평균 20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온대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찍은 거예요. 저게 무슨 경제 전문가입니까? 지금 저랑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더 많이 아는 분들입니다, 진짜.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된 다음에 뭐 크레딧 스위스의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전에 증시가 얼마큼 상승했는지 이런 거 우리가 더 잘 알 거예요. 예, 저런 말 믿지 마세요. 저분들이 경제 전문가면 벌써 돈방석에 앉았겠죠. 저기서 저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심 전환대출 5일 만에 20조 달성, 집값 낮은 순 선정. 이게 안심 전환대출 1%대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만약에 경제 위기가 20개월 뒤에 온다라고 하면요. 고정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로금리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정금리가 나는 1%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고정금리 안 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달 말 분수령, 태풍 타파도 변수. 예, 돼지열병이 주말 동안 별 소식이 없었어요. 그럼 월요일날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 가진 애들이 팔고 떠나는 시그널만 반색하지 않으면 전 하락이 끝날 때쯤 추가 매수할 겁니다. 예, 한일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은 현재 그냥 소강 상태예요. 소강 상태입니다. 일본이 약간 돌을 던져야지 무언가 발생할 것 같아요. 예, 미중 무역 분쟁은
지금 미국 농가 방문 취소가 가장 큰 이슈고요. 이건 단기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딜까지 아무런 것 없이 끝나면 트럼프도 이미지 타격이 있습니다. 강세 예상 테마는 똑같습니다. 대북주, 대북주는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이번엔. 정치 테마주는 이제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바이오. 바이오는 이번에 그 상승 추세 하단을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반등을 못 주면 위험 예상 테마로 가야 됩니다. 수소차. 수소차는 돈이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돈이 들어왔는데, 지지난주부터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EM코리아는 좀 반등을 주고 끝났죠, 혼자. 뭐 다른 종목들도 병아리 눈만큼 올랐는데요. 아무튼 수소차는 계속 지켜보시죠. 어찌되었건 정책에 대해서, 정책에 의해서 드라이브 될 만한 종목은 수소차랑 IoT입니다. IoT. 그리고 SOC입니다. 그 세 가지가 강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자꾸 몰아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위험 예상 테마는 돼지 열병주입니다. 돼지 열병주는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테마입니다. 하락 예상 테마가 아니에요. 위험 예상 테마입니다. 애국 테마주 지난주에 제가 안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을 줄만은 한데요. 얘가 다시 랠리를 펼치기는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일본이 무언가 강수를 두면 그때 크게 움직일 수 있겠죠.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시간상 관심 종목은 못 볼 것 같아요.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만약에 제가 빨리 퇴근하는 날이 발생하면 그때 찍겠습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한 주도 저희 활기차게 장이 좋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만 들려오길 바랄게요. 이번 한 주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생명인 거 아시죠? 시청 수가 4,000회인데 좋아요는 2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의 좋아요가 눌리고 있는데요. 한번 4,000회 시청이면 4,000회 좋아요가 눌리는 걸 보고 싶긴 한데 그럴 리는 없겠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